안녕하세요. 여기서 보신 분들 있고 아마 처음 본 분들이 지금 그럴 거예요. 제가 19회 때 잠깐 있다가 다시 다른 데로 가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또 다시 이쪽 선생님이 하도 여기 학원에 공법을 본인이 이제 수업을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왔는데 오늘 또 실무 강의도 이렇게 하게 돼버리네요. 그래서 실무 강의를 하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수업 시간이 언제 끝나냐면요. 5시 5분에 끝나요. 5시 5분이 넘어도 책이 못 끝나면 강제 종료예요. 강제 종료이기 때문에 5시 5분까지만 수업을 하고 더 이상은 수업을 안 하니까 그 전에 잘 이해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이해를 못 하시면 중간에 계속 진도가 쭉 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종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바뀐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바뀐 내용들을 유인물로 작업을 해놨으니까 첫 시간은 유인물로 작업된 것 이걸 먼저 한번 봐보세요. 세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 개정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올해까지만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는 폐지가 돼요. 내년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이제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진짜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폐지시키면서 납부 지연 가산세로 통합을 해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건 가산세하고 가상금하고를 두 개를 더해서 납부 지연 가산세로 2020년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뭔가 좀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있던 게 좀 잘못된 것을 다시 수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10,000분의 3씩 적용했어요. 0.03%를 적용했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100,000분의 25라고 해서 0.025%예요. 근데 요거는 실무할 때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산세에서 날짜 계산해서 조금씩 늦게 계산하더라도 이제 율을 조금 낮춰줬다. 그 율이 왜 낮춰주냐면 그 이유는 은행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가산세율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언젠가는 또 은행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거 톡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산세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중가상금이라는 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이자인데 올해까지만 가상금도 올해까지만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는 가상금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요. 이제 가상금 자체가 없어지니까 가상금이 없어지면 그러면 정부가 이자 안 받나요? 그러면 이자 받아요. 가상금이 아니라 이제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가상금하고 납부 불성실을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버려요. 하나로 묶으면 더 세지겠죠. 또 두 개가 묶어지니까. 그래서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하나로 통합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이제 1000분의 1.2%짜리가 0.75로 이게 좀 낮아져요. 0.75%로 좀 올해는 낮아져요, 지금. 그래서 가상금도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돈을 안 내더라도 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중개업을 하실 때 진짜로 필요한 내용이네요. 이제 중개사,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가 개인 같은 경우 취득세 신고할 때 개인들은 작년까지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조건 포함을 했어요. 포함을 했는데 실제 일하다 보면은 이거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법무사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가 이제 법인들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럼 법인하고 거래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뭘 끊어주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를 명세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근데 법인하고 거래할 때 이게 없으면 법인들이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간이사업자들은 세금 계산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법인 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법인들은 이제 무조건 취득가격에 포함이 돼요. 올해부터는 포함이 되고 개인들만 제외돼요.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중개보수를 지급을 하더라도 요거는 아예 공식적으로 제외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작년까지는 개인도 중개보수는 취득가격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이제 작년에 포함인데 올해는 법인만 포함이고 개인은 빼주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빼줘요. 이제 공식적으로 빼주니까. 그리고 개인하고 거래할 때는 개인하고 거래할 때 그 개인이 부담했던 중개보수는 취득 가격에서 제외한다. 그럼 이걸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개인들이 부담한 중개보수를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안 빼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부담한 중개보수는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전부 공제를 해줘요. 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인하고 거래할 때만 주의를 좀 해주시면 돼요. 이제 고급오락장이나 이제 이 부분이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혹시 기억이 조금 날란가 모르겠어요. 고급오락장 혹시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고급오락장 구별하신 방법 알 거예요. 고급오락장 혹시 구별하는 방법 어떻게 구별한다는 혹시 지금도 기억나신 분 있는가요? 잘 기억 안 나죠? 고급 오락장이라는 것은 주로 손으로 제가 끌어당기고 돌리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끌어당기는 거, 땡기는 거. 그 장소 기억 안 나는가요? 그래서 기억나죠? 기억내. 땡기는 장소 그러니까 카바레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룸살롱도 있고 또 빠친코도 있고 땡기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고급 오락장은 이런 거예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이제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무니까 말만 하면 돼요. 고급 오락장이라는 게 요걸 취득을 했다. 그럼 고급 오락장을 취득하면 원칙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여기에 4배로 세금을 이렇게 더 물려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실무에서 이거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치하는 재산을 고급 오락장을 취득하시면 세금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일일이 이걸 설명하고 있으면 이걸 다 설명하고 있으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신가요? 그 오신 분이 앉아 계신 분 옆에서 앉아서 듣고 있는 분이 지금 저 소리가 뭔 소린가 그래요. 뭔 소리냐. 못 알아먹으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하실 때는 고급 오락장 취득하시면 일반적인 것보다 세금 조금 더 내요. 이렇게만 말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어보면 얼마나 더 내는데요? 그러면 4배 정도 더 내요. 근데 4배 낸다. 뭐요? 4배 그게 아니라 그 전체 금액 중에 4배가 아니라 조금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4배 정도예요. 그래요. 궁금한 사람은 그러면 기준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거 한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돼요. 되냐? 퍼센트를 적게 말해야 돼요. 무조건 퍼센트를 높게 말하시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우니까 계약서를 안 써요. 안 써요. 언제나 세금은 절대 크게 말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낮게 말하셔가지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안 물어보면 넘어가 버리고, 안 물어보면 아는 걸로 간주하고. 사장님 사모님이 아는 것처럼 아무 대답 안 물어보니까 아신 줄 알았죠. 그래 버리면 돼요. 나중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4배로 중과세를 하는데 이제 중과세를 안 당하려면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 중과세가 제외될 때는 어떻게 하면 중과세는 안 당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걸 많이 물어봐요. 그럼 그 말은 세금을 조금 물릴 수 있는 방법, 세금 적게 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거는 탈세가 아니라 이건 절세예요. 이건 정당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물건을 취득 후에 예전에 시간이 빠듯했는데 이제 시간을 조금 여유를 줬어요. 올해부터는 60일 이내에 60일 안에만 취득하고 나서 60일 안에만 이렇게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이건 말고는 안 돼요. 그래야 돼요. 이건 말고는 안 돼요. 그러면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요. 이제 60일 안에 고급 오락장이 고급 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사치성이 아닌 그냥 일반 상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아니요, 내가 꼭 이걸로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방법 없어요. 돈 내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돈 내셔야 돼요. 고급 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60일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혹시 용도 변경 공사의 착공이라도 하시면 돼요. 그래야 돼요.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그럼 이제 그대로 있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의 착공만 하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요 날짜를 바꿔줬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30일이었어요. 작년까지는 30일이었는데 올해부터는 60일이라는 이 날짜로 조금 더 시간에 여유를 뒀어요. 조금 더 여유를 둬가지고 이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제 60일 안에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세금 신고하는 것도 이것도 잠깐 바뀌었어요. 이 부분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추가 신고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이 되거나 일반 과세에서 비과세에서 과세나 일반적인 세율에서 중과세율로 바뀔 때 예전에는 30일 안에 신고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60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거 실제 실무에서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 볼 때나 필요하지. 이건 실무에서는 이거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어차피 바뀌면 자기도 몰라요. 내가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뀐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럼 알아서 정부가 추징하면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정부가 추징하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마 세금고시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볼 일이 없어요. 혹시라도 물어보면 아이고 60일 안에 하셨어야 되는데 못해서 가산세가 나왔네요. 이렇게만 말해주시면 돼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상태가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뀐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중개사가.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되 60일로 바뀐 거 맞는데 60일 안에 못 하셔가지고 가산세라는 걸 물으셨겠네요. 이렇게만 말해주시면 돼요. 혹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60일 안에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생길 일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돼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이것도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6번은. 6번은 중개업을 하실 때 바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실무하실 때 꼭 필요하시네요. 지금까지 이제 취득세 신고는 내가 물건을 이렇게 취득을 하시면, 물건을 취득을 해요. 취득을 하면 이제 신고를 어떻게 했냐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중개업을 하실 때 물건을 취득하시면 60일 안에 취득세라는 걸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이렇게 상담하시면 나중에 그 의뢰인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60일 안에 돈 좀 준비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물건 이거 취득하시면 등기 언제 하실래요? 이것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이 날짜를 먼저 말하시면 안 돼요. 실무에서는 취득세는 물건 취득하고 60일 안에 내는 거예요. 이런 말을 비치시면 안 돼요. 언제나 이건 물건 취득하시고 등기를 언제 하실 거예요? 물어보고 뭐 오늘 잔금 주면 오늘 등기해야죠. 아 그러면 등기할 때 돈 준비해 오세요. 그래야 돼요. 절대 60일 안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등기하고자 할 때 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분이 저 등기를 좀 늦게 할 건데요. 한 2, 3개월 있다 할 건데요. 아 그러면 60일 안에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먼저 물건을 구입을 하는 분에게 등기를 언제 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등기 언제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등기를 60일 전에 할 것인지요. 60일 이전에 여기에서 등기를 할 생각이다. 등기를 신청할 생각이다. 그러면 등기할 때 이때 세금 내셔야 되니까 이때까지 세금 취득세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준비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물건 사고 나서 60일 안에 취득세 낸다면서요. 그럼 그건 등기 안 했을 때 이야기고 등기할 때는 등기할 때 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말을 썼어요. 등기하기 전 그러면 등기 등록을 하기 전 그러면 등기소에 등기 서류를 제출하기 전하고 같은 말인데 그 말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 뜻을 바꿔드린 거예요. 신청서를 접수하는 그날까지요. 등기나 등록관서에 그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접수하는 날 그날까지만 내는 걸로. 그럼 이제 언제 등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2월 17일 날 할 건데요. 그러면 네, 2월 17일까지는 돈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등기 신청할 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답을 할 때
먼저 납세자가 60일을 하면 아 세금은 60일 정도 뒤에 준비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이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일하실 때는 그분에게 먼저 물어보고 등기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물어보고 먼저 돈 줄 때 잔금 치르면서 바로 할 거예요. 그러면 세금도 바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럼 세금도 바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물어본지 알죠? 세금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나는 몰라요. 법무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서 계약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옆에도 있으니까 옆으로 가버려요. 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실무를 하실 때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면 절대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계약 안 하면 우리 사무실 못 나가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계약서 쓰고 가라. 안 쓰고는 못 간다. 그래서 학원도 똑같아요. 우리 학원에 왔을 때는 등록을 하고 가라. 등록 안 하면 절대 학원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학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그분이 상담했을 때 그분이 요구하는 걸 다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믿고 계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처음에 마찰이 생기는 게 이게 제일 마찰이 생기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취득세요. 물건 사고 60일 정도 안에 준비하시면 돼요.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먼저 등기하려고 하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이 뭔 돈이요? 그래요. 뭔 돈이요? 아니 세금이요. 아니 60일 안에 내면 된다면서요. 이거 제가 이 말 안 했네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해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한가 알죠? 나중에 들릴게요.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어떤 백화점에 가서 우리 꼭 그러잖아요. 물건을 살려다가 마음에 드는데 딱 이만큼이 좀 부족해. 그러면 한 번 더 옆에 한번 구경 좀 해보고 올게요. 그러면 그 집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 안 가요. 안 가고 다른 데서 사버려요. 똑같아요. 중개사도. 공인중개사도 똑같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약간만 부족하면 그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나오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중개사 사무실로 다시 간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들어올 수수료가 옆집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시면 옆분이 좀 친하고 그러시죠. 그런데 실제 일하실 때는 친한 게 아니라 경쟁자고 적이에요. 적. 예?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배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실 때 조금만 신경 써서 배우시면 그럼 진짜로 손님 잡을 수 있어요. 재산세 납세 문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건 이제 개정은 됐다겠지만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건 개정됐지만. 그래 재산세 비과세 요거는 상담할 때 필요해요. 요건 상담할 때 필요하네요. 8번은 이제 최근에 어디서 강의할 때 이 말을 해드렸더니 우리 손님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말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요거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정부가 내 물건을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랬어요. 그러면 정부가 1년 동안 써보고 비과세 주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정부한테 이 물건을 주면 정부가 내 것을 1년간 써보고 비과세를 판단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올해부터는. 올해 1월 1일부터는 정부가 내 것을 쓰기로 하고 요 가로가 이게 바뀐 거예요.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말은 처음에 정부한테 내가 사용을 하게끔 계약서를 쓸 때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것이 약정만 되어 있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서를 1년간 계약을 하고 그 계약 여부가 확인만 되면은 비과세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제는 1년 뒤에 비과세가 아니라 처음부터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혹시 정부 기관이 법이 올해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법을 내밀면 바로 올해부터 비과세 혜택이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정부한테 내 물건을 무상으로 넘겼을 때 올해부터 바로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요.